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비교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대전 서구울 국회의원 후보 양홍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범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공약 발표에 이어서 다시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함께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앞에 있는 타이머를 확인하시고 시청자 여러분은 발언 시간 마무리 20초 전 화면에 표출되는 타이머를 보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니 후보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홍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국가 간 전쟁은 전 세계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정치 양극화 문제입니다. 좌우 진영이 나뉘어서 죽자사자 혈투를 벌이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관련 대책들이 모두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은 인구 재앙을 불러와 국가의 동력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양홍규 진영정치 끝장내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정치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험 방지법 제정해서 인구 재앙 막겠습니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범계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동네에서 만나 뵈었던 우리 서구울에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40%에 이릅니다. 일본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끼시는 점은 독거 노인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율을 현저히 낮춰야 됩니다. 독거노인 문제, 사회 공공적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어르신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청년들, 어르신들의 손주와 자녀가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청판 실리콘밸리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둔산지구 재개발, 재건축의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1월 31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둔산지구 리빌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25층 층수 제한, 허용 용적률 250% 등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요. 중부권 행정도시로서의 대전의 기능과 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둔산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박범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에게 우리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또 젊은 분들 할 것 없이 재건축 문제에 대한 둔산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둔산 3동의 경로당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건축 문제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문제는 지어진 지 30년이 된 우리 둔산 지역, 월평 지역의 우리 신도시의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제가 국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받는 데 주안점을 둬서 적어도 공기가 3년 이상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대전시정과 구정과 국회의원 모두가 민관정이 합쳐서 나서서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전시가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 특별법 개정 전에 아마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수정해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양홍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동시 개발된 이 둔산지구 아파트가 한 2만 세대가 넘습니다. 30년 넘으면서 누수, 층간소음, 그리고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 주차 문제는 인근 도로까지 점거하는 상황이 돼서 교통, 통행 불편도 초래하고 사고 위험도 상존합니다. 주민들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이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용이로우려면 그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건축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답보 상태만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 정부가 일기 신도시법 제정해서 올 4월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 통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재건축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세대가 하다 보니까 이 순차적인 이주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박범계 후보가 먼저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홍규 후보님 반갑습니다. 크로바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로 지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뭐 모르셔도 관계. 아파트들이 대개 국토법 예. 시행령에 따라 한 250% 내지 크로바 아파트 용적률이 229%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신도시 노후주택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토법 상한이 250%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150% 이상 상향이 돼서 350 내지 5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행령 통해서 입법 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는 정확하게 양홍규 후보 기억. 답변 시간 네. 40초 남았습니다. 예, 더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대전시장이라든지 구청장들 또 우리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노원 야홍규 후보 지금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건폐율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만 사업이 신속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담금의 문제, 서울 3개 노원지구의 가구당 한 5억, 6억씩 분담해야 되는. 야홍규 후보 지금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예, 지금 야홍규 후보 질문할 시간이십니다. 예. 지금 신도시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이거에 대해서 박 후보님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CNB 토론 때 충청권 실리콘밸리 완성이 이 재건축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박봉계 후보의 답변은 1분입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께 부탁의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둔산 삼동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가 과연 몇십 년을 더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그 이유는 소위 분담금의 문제입니다. 서울 상계 노원지구에서 가구당 분담금이 무려 5억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기가 특히 건축 경기,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가구당 수억 원씩을 분담하면서까지 재건축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30년 된 우리 아파트들을 그대로 놔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죠. 보다 편리한 그러한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담금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네, 저희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청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 청년층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 문제로도 연결되는데요. MZ세대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 육아 지원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필요한데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야홍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지금 수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4년도에 153만까지 갔던 인구가 올해 144만 정도로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42만 명이었다가 현재는 39만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년층이 타지로 전출하는 사유는 직업, 일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졸자 중에 첫 직장이 대전인 경우는 4.9% 정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문제의 결론이 도착이 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미래형 산업단지 많이 조성하고 그리고 지방 이전 기업에게 행재정적, 세제적 특례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는 저는 지방의 젊은 신혼부부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무상의 정주 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지원 역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에 추가하고. 네, 다음은 박범계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대전의 인구가 145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청년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강원 다음으로 수도권 유출이 큽니다. 결국은 재건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4.4%에 이르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고용률 정말로 심각합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굴뚝산업으로 과연 대전 서구을 또 대전의 소위 교통과학도시에서 그것이 굴뚝산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보다 더 스마트하고 보다 더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제가 말씀드리는 중청판 실리콘밸리입니다.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동으로 창업하고 공동으로 꿈을 키우는 그러한 충청판 실리콘밸리, 이미 대전 서구에 문화 콘텐츠 금융지원센터, 그리고 기업 콘텐츠 지원센터, 또 카이스트와 제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한 지금 방해사업청 건물 내에 들어있는 앞으로의 글로벌한 창업 공간들이 그 기지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양홍규 후보가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범계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양홍규 후보 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님, 그 청년 정책란을 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2,550만 명이고 대전 인구는 140만 명으로 17배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업에게 예, 박범계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제가 지난 국회 때 했던 일 중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대전과 충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혁신도시 지정,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 연축지구 대덕구와 동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의무 채용 비율을 35%로 그렇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50%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법을 개정하고 소위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우리 양 후보님이 소속해 계시는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시면 얼마든지 지방을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시고요. 양홍규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박범계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재건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양 후보님 우리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재건축에 반대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대전 서구울이 얼마나 좋은 도시냐, 편의롭게 잘 살고 있고 그 돈 있으면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서 손주들하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문제, 재개발 문제는 사실 원도심도 심각하지만 이 신도시 대전 둔산의 경우는 이제 30년 됐습니다. 물론 50년 된 도시도 있고 뭐 70년 된 원도심도 있습니다만 이 30년 된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 건물, 주택, 그 밀집 지역에서 도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는 내일 뭐 당장 추진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있고 주민 총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래서 신속히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더 이상 걸릴지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주민 총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들은 후에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된 개별 질문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이어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니까 후보자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범계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황토길 걸어보셨나요? 그리고 샘머리 공원에 조성된 우리 공원들 걸어보셨나요? 연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대전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환경과 멋진 녹색의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충청판 실리콘밸리 말씀드리니까 실리콘밸리가 뭐요? 이렇게 묻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미국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실리콘밸리라고 있습니다. 애플 들어보셨죠? 아마존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들어보셨죠? 이런 세계적인 거대 기업, 우리나라 예산의 3배 이상 되는 그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자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가능합니다. 우리 서구울에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정말로 잘 배출되는 청년 인재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자리, 청년 최첨단 지식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황토길 공원 정비에 이어서 이제 3대 하천, 갑천, 유동천, 대전천, 이 3대 하천의 녹색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조금 둔산 3동, 용문동, 탐방동, 둔산 2동에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 지역을 녹색 공간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숨과 쉼과 삶이 있는 멋진 서구의 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박범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양홍규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해 주시고 박범계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범계 후보님께서 충청반 실리콘밸리를 주요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곳을 살펴보면 대전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 등을 이용해서 벤처 창업기해주고 세종 벤처밸리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연계하는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실리콘밸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범계 후보, 예, 1분 30초입니다. 답변, 예. 지금 방해사업청이 들어서 있는 예전 구 마사회 건물 아시죠? 월평 1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사업청이 들어서 있고 그 안에 제가 허태정 시장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한 거 혹시 아십니까? 글로벌 허브 창업 공간 예정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성구에 있는 지금 시설물만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대전 문화 콘텐츠 금융센터 제가 유치했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팁스타운이라든지 대전 메이커 스페이스 또 각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서구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를 넘어서서 대전이 교통과 과학의 도시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생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대전과 세종과 충북의 오송을 잇는 삼각 골든 트라이앵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기획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 후보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규 후보가 다시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고요. 박범계 후보는 답변을 1분 30초간 부탁드립니다. 공보물을 살피면 수도권 공공 이전 유치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달성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소기업 벤처부 이전과 관련해서 대전 시민들이 매우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도소 이전,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임기 내에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교도소 이전. 박범계 후보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은 나라의 장관이지 대전의 장관이 아닙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만큼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증 혹은 신축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이 오로지 이 지역 대전 서구 출신이라고 해서 대전교도소 이전에만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들을 충분히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마침내 대전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순항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대전시정도 바뀐 시정이 들어서서 소위 예타라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사람은 저지만 그 매듭을 짓는 문제에서 현 정부의 법무부 또 대전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연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유무를 떠나서 이제는 모두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대전교도소 이전의 예비 타당성이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 선도 선발대에 오는 문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 점을 공으로 생각을. 네, 다음은 양홍규 후보가 2분간 공약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양홍규 후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본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약속했던 내용을 그 임기 내에 이행을 못했던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물었던 질문입니다. 제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자 그리고 지역의 대표로서 많은 정책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 맨 먼저 택시 대중화부터 마지막에 동별 공약까지 다 공약을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 공약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의 위기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 위험 방지법을 제정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인구 재앙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 특별한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저는 둔산에 흩어져 있는 도심 공원들, 가로로 갈마공원에서 시애틀 공원까지, 그리고 세로로 한밭 수목원에서 보라매 공원까지 이 공원을 잘 연결하고 컨텐츠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생명과 치유, 힐링의 숲 공간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동별 공약들을 동네 주민들이 수건,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자료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홍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해 주시고요. 이어서 양홍규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대전 둔산 센트럴파크 공원과 공원을 정비하고 공원을 연계하는 사업 채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홍규 후보님께서 공원 연계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공약이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왔던 그러한 사업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그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공약은 사실 제가 2007년, 8년도에 대전시 정무부시장 할 때
대전시 비전 2030과 관련해서 3대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이 둔산대공원이라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 둔산대공원을 보라매 공원에서 시청 2층 문을 뚫고 튜브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큰 도로로 막혀 있는 이 도로를 언더브리지, 오버브리지로 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정부 청사를 양쪽으로 통과해서 한밭 수목원을 통과해서 하천까지 이어져서 자전거 길 그리고 마라톤 길로 연결을 해서 세계 최고의 소위 도심 속 숲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대형 건설, 소위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약간은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이 공론을 거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브릿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트 브릿지를 만들어서 연결하겠다는 후보님이 공약을 기억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해야 되겠고 또 언더브릿지 소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문화창작소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시 박범계 후보는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양홍규 후보는 1분 30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둔산대공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둔산 센트럴 파크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랜드 파크 정도 되겠죠. 어찌됐든 언더브릿지든 오버브릿지든 그러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후보님 공약 중에 지방소멸 방지법을 만들겠다. 대전이 미래의 소멸의 문제를 걱정할 단계까지 됐습니까?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 않아요? 그 지방 소멸의 문제는 지금 대전의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 지금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5 이하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실제 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의 226, 7개 지자체 중에서 한 30% 정도가 불과 20, 30년 내에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대전도 지금 인구가 1년에 10,000명씩 그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임신 가능한 20대부터 39세까지 이 연령 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수치를 말하고 그것이 0.5 이하로 내려갈 때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대전도 이 속도로 가면 언젠가 일부 도심이 소멸되고 또는 전체적으로 축소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지방소멸 위험은 대전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고 대전 인근의 많은 도시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핵심 축을 대전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이루어서 이 서울에 견줄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방소멸 위험 방지법을 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구울 지역은 정부 청사와 금융,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대전의 행정과 금융 중심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경제는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행정과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 및 다양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홍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대전 서구울 지역을 살펴보면 정부 청사, 시청, 법원, 검찰, 경찰, 이 관공서가 밀집돼 있고 은행, 금고,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 그리고 아파트 등 주거가 밀집돼 있고 백화점, 상점과 상인 등 상가가 밀집돼 있고 또 학교, 학원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구울 지역은 주로 서비스업 위주의 3차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편제돼 있고 제조업, 기타 2차 산업이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경제성, 능률성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80여 개 연구기관, 19개 대학, 우수한 인재들 있죠. 연구 결과를 생산과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이런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식, 첨단 산업, 스타트업 유치를 해서 이곳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해서 융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점가, 상일, 골목 상점가에 컨텐츠 있는 상권을 조성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지원해야 됩니다. 네, 박범계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양홍규 후보께서 말미에 지식 첨단 산업 스타트업 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박범계가 5년 동안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첨단 지식 산업단지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바로 그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문화 콘텐츠 금융센터, 기업 콘텐츠 지원센터, 그리고 방해사업청이 들어서 있는 그 건물에 카이스트와 맺은 공동의 글로벌 허브 창업 그런 예정,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 법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머리와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좋은 기술, 그 좋은 특허들을 50% 이상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없는 자금을 국가가 혹은 소위 VC라는 그러한 벤처 캐피털에 의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들이 모여서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창업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이야, 서로 공유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따라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건물을 우리 대전시와 우리 서구가 확보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양홍규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시고 박범계 후보의 답변은 1분입니다. 네. 지금 공보물을 보면 스타트업 파크, 팁스타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저도 팁스타운은 찾아봤습니다만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에 기회를 준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대전시와 충남대학교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고 세종의 벤처밸리 오송 생명과학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네, 박범계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연결되는 것인지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네, 박범계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서구에 있는 여러 지원센터, 금융센터, 그리고 카이스트와 맺은 MOU를 말씀드리는데 직국께도 우리 양 후보님은 지금 유성에 있는 팁스타운이라든지 스타트업 파크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도 제가 산자위원회 있을 때 관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까 기술과 아이디어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돈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를 기반으로 해서 서구청장께서도 아마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구와 아까 말씀하신 유성구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팁스타운, 그리고 말씀하신 세종에 있는 세종 벤처밸리, 오송과학산업단지, 생명과학단지, 이것을 삼각 트라이앵글로 엮으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애플사가 뭐 대단한가요?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박범계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실 차례고요. 양홍규 후보의 답변은 1분간입니다. 예. 우리 양홍규 후보님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스타트업 파크에 대한 또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기업이 소위 청년 혹은 일반적인 고용률은 한 3.4%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률은 무려 9.4%에 이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말기에 혁신 성장이 말 그대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죠. 청년 고용
그리고 어르신 고용, 경력 단절 여성들, 소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또 요즘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대학 졸업할 때 청년 취업, 그때는 기업들이 서로 모셔가기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갖추고도 좋은 학벌과 좋은 여건을 갖추고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한 가지 이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스타트업 파크, 기타 첨단 지식 산업 분야, 벤처 분야는 젊은이들이 디지털 인재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용률이 높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청년 K-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4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사회자가 관여하겠습니다. 그럼 박범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양홍규 후보님, 대전 사랑 카드 옛날 이름으로는 뭐였죠? 온통대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온통대전. 국가 예산에서 대전시에 내려온 소위 지역 화폐에 대한 국가 예산이 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소위 온통대전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혜택, 소위 25% 최대에서 3%로 줄였고,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력이 떨어지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전 사랑 카드의 발급 비율은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그 많은 돈 중에 무려 60억 가량을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변호사시니까 잘한 예. 겁니까, 못한 겁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지역화폐 온통대전 이 카드와 관련해서 저도 주변에서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온통대전 카드가 과연 서민들에게 올바르게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됐는가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액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더라,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대전시 재정이 고갈돼서 소위 공무원 월급마저 못 줄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사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 사랑카드, 온통 대전 어떤 명목이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을 해서 그런 제도를 새로이 만들려고 고안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예.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뭐 재정 고갈 말씀도 하시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지경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소위 초부자 감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소위 재정에 펑크가 냈다. 소위 세수 결손이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56조 원. 56조. 56조 원이다 보니까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재부가 지방교부금 형태로 쭉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돈 18조 원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이 사태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부자 감세 이 문제를 들고 초부자 감세라고 했어요. 초부자 감세. 예. 아마 양홍규 후보님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생 대책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감세와 규제 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세는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촉진시켜서 결국 생산 유발,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네. 증가로 이어져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 예. 때문에 말씀을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일본의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세계 10위였던 지난 2021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13위로 뒷걸음 쳤습니다. 대파한당 가격, 대통령의 인식 말씀드리기도 창피합니다. 양홍규 후보님, 이러한 경제 폭망, 민생 파탄에 대해서 집권당 소속 후보자로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정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양홍규 후보 4분간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박 후보님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국회에서 잘 싸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진영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색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정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박범계 의원님의 정치 스타일 저는 물론 뭐 비난하고자 해서 묻는 게 아니고 뭐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좀 고칠 의향이 있는지. 글쎄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누리 아파트 앞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생글생글 잘 웃는데 왜 법사위만 가면 그렇게 그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엄혹한 상황에서 저 박범계 화 좀 냈습니다. 그러나 제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직 충분히 연결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 후보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어록하는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CTX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CTX 알파 노선을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과 세종에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이영선 후보, 전 후보죠. 이렇게 해서 박 후보님을 빼고 동구에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총선 기획단장인 박 후보님 빼고 그 일부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는데 CTX 알파 노선, 둔산을 배제한 CTX 알파 노선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고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삼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저를 뺐겠습니까? 그러나 CTX 노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 후보님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평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GTX 노선 1호선에서 6호선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내지 4개가 사업성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지방인 지금 대전에서 CTX 윤석열 대통령이 멋지게 포장했지만 과연 사업성 그것을 민자로 5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민자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전의 CTX 놓여져야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참여할 민간 기업이 있을 것인지 사업성에 대한 두려움과 네네. 걱정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당 논평으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 GTX 건설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교통대책 일환으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짙다. 이런 말이 대전시당 논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논평인데 이 논평이 후보님의 의지로 작성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작성된 경위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이 어떤 것이를 알고 예,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TX 대전, 세종, 충북 좋은 겁니다.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전제로 먼저 트램 2호선이라도 좀 제대로 완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CTX 노선은 우리 양홍규 후보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해서 대기업과 좀 얘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자가 예. 유치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검수한 바 본인의 소신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당시 당이 주도한 공약이고 네,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홍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토론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이 혐오하는 좌우 진영 간 정치 혈투 끝장내고 오로지 정책과 대안을 갖고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정치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혐오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바꿔주십시오. 모두 원팀이 돼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고 대전 서구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뉴타운으로 조성하고 둔산 대공원 세단장에서 대전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양심과 뚝심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고 대전 서구을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대전 서구의 현안들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현안들 더욱 많습니다. 충청의 현안들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저 박범계 정말로 힘있는 충청 현안을 해결하는 힘있는 정치인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전이 교통과 과학의 도시를 넘어서서 정말로 첨단 지식 산업단지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인재의 보고인 우리 서구울의 청년들에게 그 일자리의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8번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자와 기호 7번 개혁신당 조동훈 후보자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